안녕하세요. 조포유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8 대개편 확정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을 담은 요약본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부가 핵심만 모아서 만든 정부의 요약본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 보도 자료는 5쪽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멈추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하죠. 예.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중요하고요. 여기 문구를 보면 2028 입시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2028부터예요. 2028 입시니까 27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인 겁니다. 예, 28년이 아니고요. 27년이에요. 28학년도에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어느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지 또 따져보죠. 27년에 고3이면 네, 이렇게 되죠. 올해 24년 중3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올해 중3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고1이다. 해당이 안 되죠. 올해 중2다. 해당이 되죠. 예,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말은 전교과죠. 전교과. 선택 과목이 없다. 통합형 이 말이 선택 과목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신은 5등급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요. 전교과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이고 내신은 5등급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뭐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시안의 원칙적인 유지다라는 거는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예, 내용 보면은 거의 뭐 시안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요. 심화 수학이 제외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심화 수학이 제외됐다. 그리고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이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 미기재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네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게 됐는지 그 경과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보도자료는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정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선 시안 개요부터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시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안 개요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편 확정안을 볼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확정안입니다. 확정안이요. 이 내용을 보면 통합형 과목체계는 유지한다. 그냥 이거 과목체계로 간다는 거죠. 통합형으로.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출제한다. 그리고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네, 여기
별표로 나왔죠. 주석이 나왔죠. 사회과학 2개 모두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과 점수를 분리한다는 건 사탐, 과탐 시간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게 중요하죠. 심화 수학은 수능 출제 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예, 이겁니다. 심화 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예,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 방식,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수능 이권 담합 카르텔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이 얘기네요. 일단 수능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수능을 실시한다는 거고요. 수능 이권 담합이라고 하는 건 출제자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학생과 학부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네,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고요. 화면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다 보실까요? 화면 멈추고 읽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또 읽어보죠. 고교 내신이요. 5등급제가 됐다는 겁니다. 예, 5등급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과목별로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는 거는요. 지금도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어랑 과목이 있으면 절대하고 상대평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평가는 뭐 A부터 E까지 A, B, C, D, E 중에 A를 주고 상대평가는 뭐 1등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등급제가 됐다. 이게 중요하죠.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과학 교과는요. 절대평가만 낸다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 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강구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그 9과목이 나왔죠? 이 과목들은 무슨 과목입니까? 사회과학교과에서 융합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건 흥미로운 건데 학생들이 융합 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하겠다,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중심으로만 할까요? 예, 지금 융합 선택 중심 과목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죠. 상대평가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석차 등급은 요거 등급은 어디에 중요합니까? 대입 갈 때 보는 자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들이 융합 선택 중식 과목을 선택을 하겠어요. 살펴보겠다는 거죠. 벌써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갑니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게 이번 개편안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늘 이랬습니다. 늘 논서술형 강화하고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늘 말을 해왔었고요. 자, 다음 단락이요. 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 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 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단락은 앞에서 쭉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정리 차원에서 또 볼게요. 2024년에 중3 되는 학생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수능부터 심화 수학 없이 수학 출제된다. 이거 보면 되죠.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 치른다. 그리고 고교 내신은 5등급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요.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고교, 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 불안 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 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재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 공개할 계획이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능 개편안 한번 살펴보죠. 자, 화면 멈추고 이 개편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국어는 뭐 국어뿐입니까? 전부 다 공통이죠. 공통. 다 공통이네요.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사실 공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외하고요. 자, 그럼 국어에서 국어 수학이 어떻게 공통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공통이 이렇게 세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지금 현행은 뭐예요? 현행은 4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목 수가 하나가 줄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목 수가 줄었구나. 즉 시험 범위를 줄이겠다 이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명칭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무튼 수로 보면은 3개고 이전보다 하나가 줄었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똑같습니다. 변할 게 없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탐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탐구가 이렇게 공통으로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9과목이 사회는 9과목이 통합사회라는 한 과목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도 8과목이 통합과학이란 한 과목으로 줄었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탐구에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요. 언제 배우는 거예요? 고1에 배우는 거예요. 고1에. 고2에는 뭘 배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수능은요. 탐구 영역만큼은 고1에 배운 것만 시험범위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주목하셔야 돼요.
탐구는 고1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뭐냐면요. 지금 발표한 확정 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어보면서 또 수시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1에 배운 것만 수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네, 직업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역시 시험 범위가 이렇게 과목 수가 줄었으니까 시험 범위도 줄어든 거죠. 제2외국어는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군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한 대비 확정한 비교표입니다. 이거는 화면을 멈출 필요도 없으시겠네요. 그냥 복습입니다. 복습. 그냥 제가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선택 과목 폐지, 공통으로 응시. 시한대로 갔으니까 확정은 받죠. 사회, 과학, 탐구 통합으로 보고 그의 영역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방식, EBS 50% 간접 연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수능은 치르는 대로 계속 치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화 수학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건 빨간색으로 했네요. 수능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수능 출제 관리 전 단계에 걸쳐서 이권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이거는 뭐 말씀드렸죠. 이거는 학생 학부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고교 내신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했는데 이거는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고, 그런데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육 과목 석차 등급 미기재고 여기서 또 추가가 됐죠.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석차 등급 미기재까지. 그리고 논서술형 내신평가 강화,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절대평가 안착 지원. 뭐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지원도 역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학본을 다 살펴봤고요. 네, 아무쪼록 이 정책을 발표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만큼은 선한 의도인 거 맞잖아요. 저도 교사로서 선한 의도가 꼭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바래요. 네, 이렇게 유학본까지 다 봤습니다. 유학본이라고는 해도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텐데 같이 읽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자, 이렇게 바뀐 대입제도에 맞춰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셔서 바라시는 결과를 다 얻길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